전라북도 전주에서 국회의원이 한 명 뽑혔는데 그 사람은 진보당 후보가 뽑혔습니다. 울산에서 교육감이 이제 뽑혔는데 그 사람은 진보 진영층에서 뽑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7사람이 남잖아요. 7사람이. 그래서 7사람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거나 뭐 군수 이런 사람들입니다. 또는 기초단체 의회 의원이거나 이제 이런 사람들인데 그 7명 중에 국민의힘이 5곳에서 당선이 되고 민주당이 2곳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얼핏 보면 말이죠.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만 따로 떼어서 놓고 보면은 국민의힘이 5대2로 이긴 겁니다. 민주당을. 그렇죠? 전주에서 국회의원은 진보당이니까 민주당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울산 교육감도 뭐 그쪽 진영이긴 하지만 거기도 이렇게 제쳐놓는다면 나머지 7명인데 7명 중에서 5대2로 국민의힘이 이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신문방송은 전부 다 국민의힘이 큰 경고장을 받았다느니 뭐 참패를 당했다느니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 최근 인사들의 설화 관련해서 지금 당이 비상 상황이다. 총선 승리를 위해 장애 요인이 되면 누구든지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 기초의원 텃밭인 울산 남구 이 김기현 당대표는 울산에서 사선 의원 했죠. 울산시장도 했죠. 자기의 텃밭 중에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큰일 났다 이런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 울산 남구라고 하는 곳은요. 지금 울산에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서울로 치면은 대치동, 서울 강남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이 많이 계시는 곳이라고 알고 있었던 선거구인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국민의힘이 떨어졌거든요. 이거 뭐야 이게 지금 도대체. 어떻게 보면은 서울 강남구 구의원을 뽑는데 서초구 구의원을 뽑는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1대1로 붙어가지고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이제 경광등이 켜졌다 이런 건데요. 김기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서 청주에서 이겼다 이렇게 해서 뭐 너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11시 김광일쇼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대목이 있습니다. 이른바 그 설화라고 하는 건데요. 설화다. 뭐 대부분 신문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방송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 많은 그 유권자 또는 저희 시청자들께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좀 불만이 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지금 유기정학 한 달 동안 먹었잖아요. 방송에도 나가지 마라. 최고위원 회의에도 나오지 마라. 집에 있어라. 자숙해라. 뭐 이런 거 이제 명령을 받은 셈인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말을 하자 야당 쪽에서 막 벌떼같이 일어나서 공격을 한 건 사실인데 그래서 논란을 빚었다. 부적절하다. 뭐 정제되지 못한 발언을 했다. 그런데 그 발언 자체의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인지 아니면 말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좀 정확하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턱대고 설화다. 야당이 심하게 공격을 하고 뭐 언론들도 김재원을 나무라고 뭐 유권자들 여론도 뭐 그런 것 같으니까 잘못됐다. 이렇게 편성을 해서 김재원을 무조건 징계 조치를 할 것이 아니라 왜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이 뭐 4.3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잘못됐다. 괜히
자꾸만 잠잠해지려고 그러면 꼬집어서 뒤집어 놓고 한다. 입 좀 다물고 있어라. 조수진 최고위원이 뭐 말하니까 그거 좀 다물고 있어라 그러는데, 그러한 비슷한 상황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벌어졌다고 해도 그럴까요? 정청래 의원이, 최고위원이 마이크 앞에서 계속 쏟아놓는 발언들, 김의겸이 여기저기 방송에 나가서 쏟아놓는 발언들, 김남국이 여기저기 가서 쏟아놓는 발언들, 그 발언들도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매일같이 징계 처분해야 될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대로 놔두거나 오히려 역성을 들거나 보호를 하거나, 그 사람들이 자기 혼자 잘 되자고 그런 발언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떻게든 자식이 소신 발언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냥 문매를 때려서 입을 여기다 지퍼를 딱 채우고 뭐 거의 징계에 가까운 지퍼를 채워버립니다. 태영호 의원이 말한 것은 제주 4.3 사건은 김일성이 지령에 의한 것이었다고 자기는 평양에 있을 때 배웠다, 이거거든요. 내가 평양에서 공부를 쭉 해올 때 그렇게 가르쳤고 나는 그렇게 배웠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의 목소리들도 그렇고 이걸 전달하는 신문 방송도 그렇고 그냥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이 설화가 계속되고 있다. 뭐가 설화인데? 어떻게 하는 게 설화인데? 야당에서 비난하면 설화야? 왜 설화인지, 어디까지가 잘못된 팩트인 것인지, 팩트는 맞지만 말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뭐 그런 취지인 것인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최고위원들의 이딴 구설이다, 정책이 혼선돼 있다,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한 달 새 6%가 빠졌다, 뭐 그래서 김기현 당대표 체제가 출범 한 달도 안 돼서 위기를 맞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11시 김관일 쇼가 분석을 해본다면 지금 국민의힘은 말이죠, 어떤 어떤 전략적인 그 절박함, 정말 손톱 밑에서 피가 쏟아질 정도로 절박하게 169명의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속으로 모여도 좋고 뭐 의원총회를 열어도 좋고 그런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인다라는 점인데요. 그 사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느냐, 이른바 더불어민주당은 어젠다 세팅, 어젠다 세터, 국민의힘은 트러블 메이킹, 트러블 메이커, 이런 프레임을 쭉 밀어붙이고 있고 그것이 일정 정도 먹혀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겁니다. 지금 뭐 이 입법 폭주라는 말을 쓰면서 양곡관리법, 간호사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뒤집어서 놓고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어찌 됐든 입법 제안을 하면서 어젠다를 계속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국민들의 직업군이 있어요. 양곡관리법을 농민, 간호사법은 간호사, 노란봉투법은 노동자, 방송법은 방송업계 종사자. 이 구체적인 유권자 타겟을 정해놓고 입법을 발의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성사시키려고 뭐 꼼수가 됐든 뭐 직회부가 됐든 그걸 하고 있고 그것이 먹히는 부분이 있다.
이니셔티브를 주고 가는 그런 모양새는 쌍특검이라는 게 있습니다. 50억 클럽 특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특검.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부조리한 부분, 그 비난할 건 많이 있지만 어쨌든 던지고 앞으로 나아가고 성사시키려고 노력하고, 이게 어젠다 세팅. 반면에 국민의힘은 스스로가 어떤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데 스스로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있습니다. 최고위원들 설화, 용서하지 않겠다. 당대표가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 당은 트러블 메이커야 라는 걸 당대표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또 빅마우스들이 있잖아요. 홍준표, 전광훈 목사, 이준석 전 대표. 이분들이 어찌됐든 얘기를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다 트러블 메이커처럼 비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겁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전광훈 목사가 설전을 주고받았다. 국민들 눈에는 어떻게 비치느냐? 트러블 메이킹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 제1호 강제징용 해법, 후쿠시마 수산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어젠다를 던진다라는 그런 프레임보다는 뭔가 문제가 자꾸 발생하고 있다라는 프레임 쪽으로 작동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전라북도 전주 을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졌는데 진보당의 강성희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진보당 이 뿌리는 지금부터 9년 전에 헌법재판소가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위헌 정당이라고 판단을 했던, 그래서 강제 해산을 했던 통합진보당, 이른바 통진당의 후신입니다.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애둘러서 빙빙 돌아서 이어받은 게 아니고요. 그냥 딱 이어받았습니다. 통합진보당에서 통합자만 빼고 그냥 진보당. 여러분 기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이 아주 잘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통진당은 유사시 우리 국가기관시설을 타격하겠다라고 모의를 했던 반대한민국 집단이다. 통진당 출신들은 당이 해산된 뒤에 그 인원이 그대로 진보당을 만들었다. 김재연 전 통진당 의원이 진보당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는 등 진보당원 상당수가 통진당 출신이다. 강성희 이번에 전주을 당선인도 내란 선동 등 혐의로 복역한 이석기 씨의 대학 후배다. 그리고 통진당 출신이다. 대한민국 전복을 시도했던 세력이 국회에 재진입한 것이다. 이번에는 금배지를 달고. 이 길을 열어준 것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다. 전주을 재선거는 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이 자기 회사인 이스타항공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공금을 이용해서 선거 구민에게 선물을 돌리다 적발이 돼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아 치르는 선거였다. 민주당이 의원직 후보를 내지 않은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 일만 있었느냐? 문재인 정권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통진당 해산을 할 때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던 김이수 전 재판관을 문재인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소장에 지명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성사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석기 석방을 주장했던 사람을 청와대 비서관에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석기는 가석방돼 있습니다. 최근에 적발된 제주 간첩단 총책 강모 씨, 통진당 출신 진보 당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지원받은 돈으로 친북 강연을 연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 대표도 통진당 출신입니다. 민주당은 2012년 총선 당시 선거 연대를 통해서 통진당에 13석을 몰아줘 종북 숙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또 그러지 말란 법 전혀 없습니다.